기술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예요. 10점짜리에 10분을 못 써요. 7분, 8분 정도밖에 못 써요. 7, 8분. 25점짜리는 20분, 23분이에요. 더 이상 시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시계 보면서 쓰셔야 돼요. 한 대제목 들어갈 때마다 시계를 보셔야 되고요. 딱 봤는데 시간이 없으면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쓰는 거고요. 늘상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는 습관을 좀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수능 시계예요. 수능 시계. 12,000원짜리예요. 네.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건전지 다르면 버려요. 저는 이거 왜 기술사 시험 보면서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여기다 체크를 해요. 체크해가지고 쭉 돌아가는 전체적인 시간 관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시험지 받았을 때 첫 문제 선택은 가장 쉬운 문제를 쓰는 게 아닌 게 왜냐면은 쉽다 했는데 막 늘어져요,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12분 소화했다고 해보세요. 마음이 촉박해요, 이제. 절대 중요한 게 5분 쓴 거랑 15분 쓴 거랑 만약에 10점짜리를 썼다고 해도 점수가 2배 차이 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점수 다 해봐야 5, 6, 7이에요. 5, 6, 7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왜 제가 전에 합격자 중에 단답은 딱 반 페이지, 25점짜리는 한 페이지 다 합격했어요. 그분은 뭐냐면 답만 쓰는 거예요. 그냥 자신 있으니까. 그분 자체가 필력이 많이 안 되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라 첫 문제는 가장 간결히 쓸 수 있는 문제를 잡는 게 뭐냐면 첫 번째부터 간결히 쓴과 동시에 나머지 문제 어떻게 여유 있게 잡는 거죠. 그 다음에 1교시 1번부터 13번까지 문제를 읽을 때는 첫 번째 딱 쉬운 문제부터 딱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냥. 일단 딱 봐도 이 문제 풀면은 재수 없을 것 같다. X를 쳐버리시고요. 보자마자. 사람 잡을 문제. 여기 2개 해도 돼요. 3개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돼. 자, 그 다음에 가장 간결할 수 있는 문제를 딱 1번을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냥. 이거 정말 신기한 건데 암기법이 딱 보면 바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암기법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저는 딱 문제 받자마자 그 문제 암기법이 있어. 암기법 문제 앞에다 싹 적어요. 그냥. 자, 1번 문제 제일 쉬운 문제 잡으시고 그 다음에 1번은 풀잖아요. 풀고 나면은 이제 머리가 막 엄청나게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1교시 첫 번째가 머리가 멍해서 문제인데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막 기억이 나요. 막 문어발식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읽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2번이다라는 거죠. 또 2번 적어요. 또 이제 7분에 쓰고 다시 또 읽어봐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자꾸 읽어볼까요? 예, 출제자의 의도를 계속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한 쓴 그대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정리했는데 약간 틀리고 이렇게 정리 이렇게 틀리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암기법 기억나는 거 바로 적어주고 먼저 저 같으면 그 다음에 다시 3 그러면 조금씩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이제 잡을까 안 잡을까가 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세모를 전해. 세모를 이렇게 세모들 이렇게 놓고 문제 잡고 계속 읽으면서 세모 이렇게 세모.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친 것들은 이제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1,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세모만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이 중에 몇 문제를 버려야 돼? 이제 한 문제를 버려야 되는 거지. 또 읽어보고. 그니까 이게 7분, 8분에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시계를 보면서 넘어가는 습관? 그 다음에 예전에 연구반인데 연구반 한참 지도할 때 도저히 그 2분이 시간이 안 되시더라고요. 공부 오래 하셨어요. 저 강사인데 제가 제 사비로 알바를 썼어요. 알바를 써도 시험 보는 앞에 알바를 앉혀놓고 그 2명을 앉혀놓은 거야. 3명 또 있었다. 3명 앉혀놓고 10분 지났습니다. 넘겨주세요. 25분 이걸 했어요. 하루 막 4교시 모의고사 볼 텐데.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분은 합격하고 2분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 고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템포가 늦는 건 맞는데 이 위주 공부에 좀 패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디하게 좀 필력이 나오시는 분이면 이해도 좋은데 필력 자체가 느린데 이해하려고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추는. 근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은 응가하고 밑 안 닦은 느낌 있잖아요. 그 문제 놓고 못 가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걸 계속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뭐 놓고 가야거든. 뭐 핵심을 써야 되나 앞부터 썰을 풀어. 그 시간이 없는 거지. 이게 답답한 거죠, 저 같으면. 벌써 10년째. 두 분이에요. 이름도 얘기할 수 있어. 뭐 그래서 엊그제 합격자 이제 면접 지도한다 그럴 때마다 그 두 분은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안타까운 분들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 정말 시간에 강팍하게 마무리하면 안 돼요. 막 마무리하다가 막 답안지 걷어가는 그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2, 3분 여유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마무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또 헛소리 장렬해버리거든. 급하니까 어떡해. 근데 그거 아니에요. 답안지의 점수는요. 정답을 쓰는 것도 있지만 답안 전체 레이아웃이 신뢰를 줘야 돼요. 나 많이 알고 있어요 라고 신뢰를 줘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막 끄시다가 막 이해하면 마무리 막 하면 어떡해요. 신뢰가 팍 떨어지지.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초보들이 늘상 하는 것들이 뭐 23.7 뭐 숫자 나왔는데 오 쓰고 21.9 막 이런 거 있거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틀려도 놔두라고 하잖아요. 해보셔야 알아요. 이거 답안지 몇 개 막 그시면은 이제 채점자가 어떻게 해요? 뭐 다 이래. 그렇죠? 놔두면 안 읽고 넘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다 맞았는데 숫자 하나, 두 개, 공식 하나, 두 개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아, 잘못 썼구나라고 생각해요. 맞죠? 막 공식이 맞았냐, 막 글자가 맞았냐, 내용이 맞았냐, 그걸 다 못 읽어봐요. 그러니까 답안 전체 신뢰도 어필을 하는 거. 나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 많이 알고 있어요? 나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어필하는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 시험장 가서 잘 봤다고 생각한 교시의 점수는 이렇게 나오고 자기가 못 봤다고 생각하는 교시의 점수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 봤다고 생각한 교시의 시험은 누구도 잘 봤어요. 똑같아. 앞뒤 옆 다 잘 봤어, 공부한 사람. 기본 문제 패턴이니까 다 잘 봤어요. 근데 못 봤다고 한 패턴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정리한 거에서 안 나오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구라빠를 해요, 구라빠. 열심히 구라를 쳐야 되거든요. 구라라는 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토대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 차이가 팍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지의 문제번호 꼭 이렇게 왜냐면은 가다가 왜 막 시험 잘 보다가 들어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풀고 또 하나, 둘, 셋. 까먹거든. 자기가 풀다가 몇 문제 풀었나. 이거 쓰면 끝나죠? 필요 없잖아요. 시험지에 항상 문제 번호 표시하고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지예요. 시험지를 이렇게 딱 나눠주고 읽으라고 해요? 덮어놓으라고 해요? 덮어놓으라고 하죠. 그러면 말 잘 듣잖아, 우리. 살짝 녹하게 덮으세요? 네. 덮으세요. 요령껏 하세요. 바로 이 앞자리는 좀 힘들어. 이렇게 놓고. 쓰면 안 되지. 한번 보는 거지. 근데 이때 뭐냐면은 1교시 1번 문제가 정말 어렵잖아요. 막 가슴이 펑 막혀요. 막 주눅 들어요. 그럼 다음 문제도 쫄아요. 그러니까 문제지를 보자마자 아는 문제 먼저 읽으세요. 낯익은 문제를. 나왔네. 그러면은 그 이상한 문제, 막 압박하는 문제는, 버리고 갔잖아요. 일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정답 맞춰 정확히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이런 거야. 준비작동식, 습식, 건식 세 개를 비교하시오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 과거에 그 연역법, 귀납법이란 거 있잖아요. 습식을 쫙 설명하고 건식을 쭉 설명하고 준비작동을 싹 설명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딱 정리해주고 딱 엑설런트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센 거 먼저 내미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딱 답 보자마자 뭐예요? 잘 안 해? 하고 이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지. 정답 먼저 써놓고 뒤를 가셔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답을 구라를 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를 좀 썰을 많이 푸셔야 돼요. 어차피 같이 구라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덤비지 말고 충분히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더라도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걸치고 나와요. 우리 수업 중에 한 줄 가지고 25점짜리가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그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창의력과 창조력과 크리에이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요와 결론이 필요 없다는 게 이 문제의 개요와 결론이잖아. 이렇게요. 살짝 이렇게 틀어요. 어떻게 하지 이걸 가지고? 두 줄 있는데 공식 하나 있는데 여기서 판별이 나요. 이 두 개의 공식, 두 줄을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게 이제 우리 기술사 선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숲을 먼저 봐라라는 거예요. 숲을 먼저 바란 게 숲을 보고 나면 이거 개념이 잡다 갈 수 있거든요. 그냥 응용력이에요. 나중에 다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구성이에요. 제가 여러분 꼭 그 모의시험 보면서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은 뭐 조금 흑기사 이런 건 안 돼요. 조금 이해가 안 가신 것들, 공부 안 해,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 빈칸 내버두고 넘어가세요. 빈칸 내버두고 넘어갈 때 좀 규칙이 있어요. 빈칸 보고 넘어가는데 1번 뭐뭐의 정의. 요즘 개요 개념은 없어요. 개요와 결론은 그렇게 읽지 않는 추세가 왔어요. 저희 때는 개요를 한 페이지 이상씩 썼어요. 저 때는 60회 정도에서의 개요는 한 페이지예요. 왜냐면 그때는 기술사님들보다 교수님들이 출제를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은 맨날 뭐 가지고 하는 게 업무예요. 논문이 업무죠. 그러니까 개요가 업무예요. 거기를 제일 읽어보고 끝나요. 근데 기술사들은요. 현장에서 뭔 개념과 개요야. 쓸래? 말래? 할래? 이게 기술사 업무거든요. AB사 중에 좋은 게 뭐야? 압력이 나와? 유량이 나와? 안 나와? 바꿔. 이거 기술사 업무예요. 기술사는요, 그냥 답 먼저 내면서 간결한 표현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기술사에 충분히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배출이 되다 보니까 기술사들이 더 출제를 많이 들어가고, 출제도 많이 하고, 채점도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뭐뭐의 정의, 뭐뭐의 개념, 뭐뭐의 특징.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답안 쓴 거 보시면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제목만 바꾸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제목만 바꿔주면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답 범위로 들어가는 거죠. 쉬운 예를 문제 하나 들어볼까요? 연소 범위의 영향인자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6개월만 되신 분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기술사 책에 다 연소 범위가 앞에 있잖아. 첫날은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필요 이상 많이 다 했는데요. 자, 이 문제 가장 예전에 했다 아니면은 기본적인 거로 다 어떻게 푸냐면 답이란 걸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답안 작성을 여기를 많이 벌려라라고 할 거예요. 줄이 이렇게 가 있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걸으세요, 그냥. 중간에. 그 다음에 01번은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쫙 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과거 기술사 공부하시거나 다른 분야 시험 공부하신 분들이 한 칸을 비워놓고 하시더라고요. 사법고시나 행시나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안 맞는 게 걔네는 답 하나가 몇 페이지잖아요. 우리는 답 하나가 어떻게 한 페이지 아니면 2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두 줄 또 띄고 시작해요. 충분히 펼쳐주시고요. 연소범위 영향자 설명하시는 문제를 딱 들어가면 대부분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결론이 1번 연소 범위의 정의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면은 그냥 개요 뭐 이렇게 들어가요. 10점짜리. 아, 그럼 봐봐요. 채점자는 연소 범위의 개요를 알고 싶어요? 아니면 야, 너 이거 알아 몰라를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왜 애매모호하게 들어가냐고. 아,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알아 몰라요.
조금 알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하잖아. 근데 왜 여기서 썰을 풀어주냐고. 면접시험 가면요, 얼마나 답답하냐면은 면접이 이렇대요. 그거 말고 그냥 답 먼저 얘기해, 답 먼저. 딱 앉자마자 답 먼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면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쭉 면접 기술사를 놓고 지금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 중에 10명이면은. 10명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기술사 되면 잘할 사람을 빨리 뽑아야 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앞뒤 사람을 빨리 비교해야 돼. 근데 계속 썰만 풀고 있어. 야야야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썰 풀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바로 연소 범위 영향인자 물어보면은 연소 범위의 정의를 정확히 써주는 게 낫죠.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연소 범위의 정의를 써야 돼요. 연소 범위의 영향인자의 정의를 써야 돼요. 영향인자의 개념을 써야지. 이게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찝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1번 자문은 뭐냐면요. 만약에 본인이 개념을 잡고 싶다라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연소 범위의 영향인자, 개요, 개념, 특징, 중요성. 그죠? 중요성이 낫겠죠. 너무 길다. 줄여버려. 그냥 영향인자의, 그치. 중요성. 왜 중요한데?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연소 범위 밖으로 해서 불활성화도 하고 소화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수술을 부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 연소 범위의 이제 특징, 개념 쭉 해가지고 우리 도표도 그리고 뭐 실스칙 뭐 들고 근데 영향력 써야 돼.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림은 그리긴 그려야겠잖아. 그거 안 그려놓고 하면 안 되잖아. 여기다가 개념을 정렬성을 한 2절 정도 쓰고요. 그냥 여기다 그려버리세요. 그리고 간단히 설명하고요. 자, 두 번째, 영향인자의 이제 종류 들어가야죠. 그럼 뭐 인하점, 온도, 뭐 증기압 쭉 쓰면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만 쓰면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 디자인이 뭐냐면은 지금 채점자는요, 당신이 연소 범위에 대해서 개념을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냐가 절대 궁금하진 않아요. 당신이 연소 범위의 영향인자를 정확히 개수에 맞춰 제대로 알고 있냐를 빨리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기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를 정말 잘 잡으세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이거를 안 했잖아. 이걸 했잖아. 자꾸 이거 가지고 핸들링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기는 영향인자를 물어본 거예요. 이런 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자기의 막 개념부터 잡아서 뭐 그럴 시간 없어요. 그냥 오늘 이제 10점짜리 볼 건데요. 그냥 숨차게 넘어가서 와 그냥 지났네? 100분 지났네?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답안 레이아웃 구성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다가 이제 연습이잖아요. 레이아웃이 뭐냐면 답안의 디자인이에요. 어디까지 들어가셔야 되냐면은 대제목을 먼저 옆에 써주세요. 대제목. 뭐뭐의 개념, 뭐뭐의 특징, 뭐뭐의 영향인자. 2줄, 3줄, 4줄? 이 그림 어디다 그리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 다음, 표가 하나 또 들어가는데, 이 표 넘어가는데? 표 어떻게든 안 넘기고 싶잖아요. 넘어가면 까먹거든. 이런 게 레이아웃 구성이에요. 그래서 대제목, 중제목까지는 꼭 답안 옆에 써 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들어가면은 이게 그대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가다가 또 바뀌어요. 이게 지금 기획이에요. 그래서 대제목, 중제목까지는 기본은 써 놓고 쓰다 보면 또 뭐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요. 모 기술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볼 때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고 틀렸나 안 틀렸나 한번 살펴보고 그래요. 저 공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10분 일찍 끝내고 10분 일찍 끝냈으면 시험을 잘 봤다는 거잖아요. 여유 있게. 이제 답안에 틀린 거 있나 다시 이제 검토하러 쭉 앞을 넣어보고 이렇게 넘기는데 다음 시험 못 보겠더라고요. 다음 교시 시험을. 왜냐면요. 정말 엉터리들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왜 썼지 내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안 읽어봐요. 우리 바둑 두고 나면 복기 한다고 하잖아요. 바둑을 어떻게 했나 하나하나 더 보고. 시험도 끝나고 그러면 복귀하면 되게 재밌어요. 오랜 시간 안 걸려요. 왜냐면 그냥 레이아웃만 잡으면 대충 뭐 썼나 알거든. 어느 날은 또 제가 복귀를 하는데요. 저희 집이 10층이거든요. 제가 한 3층까지만 됐으면 복귀를 마무리 했을 건데 1교시 딱 복귀해보고 갑자기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못 썼더라고요. 또 어떻게 저희 그 선배 멘토한테 상담했죠. 형 이렇게 어떻게 해라고 했더니 대제목, 중제목, 그림까지, 표까지 살짝 윤곽만 잡아놓고 답안을 들어가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레이아웃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문맥이 프로가 돼요. 프로. 이 문제에 맞춰서 지금 잡았잖아요. 초안을 잡고 기획을 했잖아요. 뭐 기획을 가지고 다시 실전해 가니까 조금 더 막 이렇게 어떤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갑자기 엉뚱한 거 뛰어들어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문맥이 플로우가 주르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게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시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외웠는데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1번 뭐 개요다, 2번 뭐다, 3번 계산이다, 공식이다 했는데 이게 안 나와. 그러면은 자기 정리가 4줄 정도 정리했다. 그럼 비워놓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이건 금방 채워져요. 공부하면 채워져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 채운다는 건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걸 다 채웠다라고 하면 일주일 만에 채웠다라면 학원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비워놓고 하면 매우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워놓고 하면 뭐냐면 여기를 4줄로 채워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4번에 뭐 결론 들어가면 여기도 몇 줄이다. 그럼 비워놓고 넘어가시고 만약에 쭉 썼으면 이렇게 끝. 항상 쓰시고 이하에 2줄 띄고 2줄 띄고 다음 문제 3. 이거는 문제 번호 적는 거예요.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패턴. 그러니까 여기서 답안지를 잡고 나서 처음 어떻게 이 답안을 쭉 끌고 갈 건가라는 계획이 잡혀야 프로처럼 쭈루룩 되는 거죠. 모 기술사님이 정말 잘해요. 근데 시험만 가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 계속 붙는데. 그래가지고 답안도 정말 이쁘게 쓰고요. 예술이에요. 글씨도 이쁘고요. 실무도 많고요. 근데 도저히 그분이 합격을 못하길래 이제 해외 출장을 갔어요. 한 달 동안. 출장은 일 많이 하잖아요. 한 달 동안 공부를 못하고 딱 귀국했는데 시험이 2주가 남았더래요. 2주가 남았는데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읽고 갔대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붙었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번 시험 그 양반 붙었네.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하는 게 자기의 답안 그대로 베껴놓고 나오면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베껴놓은 그것은 앞뒤 옆 다 똑같은 거거든요. 답안에 영혼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일단 암기가 잃어버렸잖아. 다 한 달 동안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려고 해요 이제. 막 이해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고 개념 위주로 작성하려고 하니까 프로가 수르륵 생기는 거지. 거기는 여러분 좀 나중에 좀 이제 한 55점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55점 딱 턴이 뭐냐면은 이제 뭐 한 4, 500문제, 문제수가 이제 그때는 의미가 없어요. 한 300문제 넘어가면 문제수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300문제 정도 넘어가면은 뭐 정말 반 페이지 갖고도 25점짜리 만들고 한 2줄 가지고도 막 구라칠 정도 실력이 되니까 그 정도 300문제를 자기가 다 쓸 수 있다라면은 그때도 문제 수가 몇 개냐라는 건 별로 중요치는 않은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가 암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어떻게 해요? 채점자와 아이텍이 되는 거지. 이거 막 양으로 때우려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가 아니라 개념을 쭈르륵 프로 해버리니까 개념이 있네? 점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55점 되면 답안에 영혼을 좀 실어야 돼요. 영혼이 뭐냐면은 생각을 좀 실어야 돼. 그게 차별화예요. 그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알아서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10점짜리 오늘 답안 작성 한번 해봤는데요. 결론은 뭐냐면요. 백날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계속 써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시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오다 보니까 막 이렇게 공부하시더라고요. 저번에는 막 저 오기 전부터 막 이렇게 보고 오시고. 그게 뭐 하는 행동이냐면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3개월 패턴이라면은 시험이 일주일 패턴이라면은 정리하고 암기하고 쓰고 암기하고 쓰고. 완전 테스트하니까 또 안 써지고.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어떤 것은 잘 써져요. 별로 암기를 안 했는데. 어떤 것은 죽으라고 암기했는데 안 써져요. 이걸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보통 뭐냐면은 자기가 이해한 것은 어떻게든 썰이 풀려요. 근데 어떤 건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암기도 했는데 또 안 써지는 게 있어요. 그거 빨리 파악하셔서 암기법을 걷다 써야 돼요. 아침에 앉으시면은 그 암기법 먼저 읽고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매주 패턴이 시험 패턴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엄청난 발전을 해요. 대신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 딱 2문제만 가지고 가시면은 충분히 그 정도면 잘하세요. 그래서 2문제에서 뭐 25문제, 30문제 되겠네요. 그 정도 딱 가지고 시험장 첫 번째 딱 들어갔다라고 하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느껴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답안 작성하고요. 이제